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수사관이나 검사가 처벌받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적과 행위를 모두 고소인 측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인 백승의 박윤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재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법 왜곡죄와 관련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으나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자 고소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이 담당 경찰관을 법 왜곡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과연 이 경우 수사관이 법 왜곡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오늘은 윤재현 변호사와 함께 법 왜곡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 왜곡죄가 도입된 계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에도 형법 제123조에 직권남용죄가 있었지만 법관, 검사, 수사관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소독점주의 하에서 검사가 법을 왜곡하여 불기소 처분하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에 대한 견제수단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의적인 법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이 시도되어 왔었고 2026년 3월 12일 형법 제123조의 2 법 왜곡죄가 신설되었습니다. 법 왜곡죄란 무엇인가요? 네, 법 왜곡죄는 특정 신분을 가진 자만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며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법 왜곡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 왜곡죄는 목적범으로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실수나 판단착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 왜곡죄의 행위 유형과 법정 행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23조의 2에서 법 왜곡죄 행위의 유형 3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1호,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제외됩니다. 제2호, 사건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된 증거를 알면서 사용한 경우입니다. 제3호, 폭행, 협박, 위계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벌금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에 해당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 신분이므로 해당 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불송치, 불기소 결정이 난 경우 수사관이나 검사를 법 왜곡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수사관이나 검사가 처벌받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억울하다고 해서 곧바로 법 왜곡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 왜곡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넘어서 수사관이나 검사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조문은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에서 입증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요? 앞에서 고소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 후 고소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유족이 경찰관을 법 왜곡죄로 고소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적과 행위를 모두 고소인 측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수사관을 법 왜곡죄로 고소하는 방법 외에 어떤 구제 절차가 있는지요? 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의 보완수사 명령 내지 재수사 명령이 있는 경우가 많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검찰청법상 항고, 제항고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낙담하지 마시고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법 왜곡죄의 고소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 왜곡죄의 신설에 따른 기대와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 왜곡죄는 많은 논란 끝에 탄생하였으며 현재도 법조계 내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먼저 기대되는 점으로는 법관, 검사, 수사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적 억제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요. 수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들이 법 왜곡죄를 남용하여 고소고발을 남발할 경우 수사 및 재판이 지연돼서 결국 국민 전체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법관, 검사, 수사관이 고소를 우려하여 소신 있는 판단을 주저하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에 신설된 법 왜곡죄에 대해서 윤재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법 왜곡죄는 사법기관의 자의적 법 적용을 전제하는 중요한 입법입니다. 그러나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수사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왜곡죄가 본래의 취지대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